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최서진 인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삼성전자 HBM4 현재 상황과 수율 문제, 그리고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 어떤 요구들을 하고 있었는지까지 HBM4를 둘러싼 전반적인 이야기를 오늘 한번 차분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가능하시다면 반드시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영상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상황부터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가 현재 삼성전자에게 6세대 HBM4 공급을 앞당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2월 중, 그러니까 바로 이번 달에 HBM4 양산 전환을 목표로 현재 최종 품질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엔비디아는 지금 테스트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으니까 일단 물량부터 공급해달라, 이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급하다, 일단 물건부터 빨리 좀 줘라,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나오느냐?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암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AI 반도체 설계 경쟁사들까지 포함을 해서 HBM4 물량 확보 속도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 이제는 그냥 호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초호황 슈퍼사이클의 정점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봐야 하겠죠. TSMC 역시도 슈퍼사이클 이야기를 했었고, ASML, TSMC 할 것 없이 전부 공급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메모리 쪽은 그 흐름을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가 최근 삼성전자에 대해 신뢰성 평가, 품질 평가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 역시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평가가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HBM4를 먼저 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건 엔비디아 입장에서 물량이 정말 부족하다는 신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HBM3 때까지만 해도 상황이 완전 달랐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품질 검증에서 정말 까다로운 과정을 거쳤고, 그 사이 SK 하이닉스가 크게 앞서 나갔죠.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한 세대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HBM4 양산을 이번 달부터 돌리고 엔비디아가 이 정도면 됐다, 빨리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성능 면에서 우위를 입증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이건 굉장히 큰 변화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한번 짚어볼게요. 삼성전자는 원시 공정과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동시에 적용을 해서 HBM4 속도를 11.7GBps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경쟁사인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달성한 속도는 대략적으로 10에서 11GBps 수준입니다. 즉, 절대적인 성능 면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빠르다는 겁니다. 반면 SK 하이닉스는 작년 하반기 엔비디아의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 일부 제품을 재설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품질 인증 일정이 다소 지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속도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확실하게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HBM4 초도 물량은 전부 삼성이 가져가는 거냐?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 부분은 좀 아쉽지만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초기 HBM4 물량이 50에서 60% 정도는 여전히 SK 하이닉스 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수율이죠. SK 하이닉스는 HBM3에서 이미 90%에 가까운 수율을 달성했습니다. 선점 효과도 분명히 있겠죠. 패키징 기술에 대한 자신감 역시도 굉장히 클 겁니다. HBM4에서도 HBM3만큼은 아니더라도 80% 안팎의 수율은 비교적 빠르게 확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속도는 삼성이 더 빠르지만 수율이 SK 하이닉스가 더 높다면 공급 가능한 물량 자체가 많아지겠죠. 엔비디아 같은 고객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퍼스트 벤더 지위는 당분간 SK 하이닉스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무조건 불리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을 보면 삼성이 본격적으로 추격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왜 엔비디아가 이렇게 수율에 집착하는지를 한번 짚어보시죠. 지금은 엔비디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암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모두 새로운 AI 칩을 쏟아내고 있고, 그 칩 하나하나에 HBM이 대량으로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HBM 공급이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HBM4만의 문제가 아니라 HBM3까지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젠슨 황이 직접 AI는 결국 메모리를 갖춰야 한다, 올해와 내년은 메모리 수요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지난 분기 실적 발표에서 HBM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쪽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현재 삼성전자의 HBM4에 쓰이는 원시 수율은 대략 60%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수율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삼성전자는 지금 원시 공정으로 사실상 전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이 바뀌는 초기에는 수율이 낮게 나오는 게 오히려 정상이죠. 이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구조적인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패키징까지 들어가는 최종 수율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은 HBM 자체가 극단적으로 부족한 시장입니다. 수율이 조금 낮다고 해서 물량이 남아도는 상황이 아닙니다. 나오는 족족 다 팔리고 있는 구조죠. 게다가 지금은 HBM뿐만이 아니라 DDR5 같은 일반적인 메모리도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 수율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전체 수익 구조에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수율은 시간이 해결을 해줄 겁니다. 공정을 반복하고 경험이 쌓이면 수율은 결국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꼭 짚고 가야 합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HBM4에서 유일하게 파인드리 공정, 즉 4나노 로직 다이를 적용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메모리와 로직을 자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구조.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카드입니다. 지금은 수율, 초도 물량 이야기지만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보면 이 구조적인 차이가 점점 더 크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은 구독자님들께 꼭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말 한번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편안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